오늘은 제가 피부와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피부과를 한 번씩 가기도 하고 피부에 조금 좋다고 하는 음식들도 먹고 꽤 피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피부에 대해서 처음 다루는 날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지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 중에 조금 소홀히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챙겨가는 의미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는 면도기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여행을 갈 때라든지 저는 병원에서 당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직실에도 항상 제 면도기를 구비해둡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저처럼 자기 개인 면도칼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꼭 바꿔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면도칼을 사용하고 나면 화장실에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에 두는 게 아니고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면도칼을 꼭 두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그 수건을 사용할 때 한 번 사용하면 바로 세탁을 하는 편이거든요. 한 번 사용하고 수건거리에 걸어두고 다시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물에 묻거나 이렇게 되면 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항상 새 수건을 사용하는 버릇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안제인데요.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약간의 산성을 띠기 때문에 피부 산성도와 맞는 약산성을 띠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기 호텔에도 달려있지만 저희 집에도 화장실에 항상 이렇게 크게 얼굴이 비춰주는 거울을 두거든요. 이거를 두는 이유가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할 때도 사용하긴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세수를 할 때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위들 있잖아요. 눈이라든지 혹은 코 주변, 인중, 그리고 귀 옆부분, 턱 밑쪽 부분들은 상당히 놓치기가 쉽거든요. 전체적으로 돌려준 이후에 가까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울에 조금씩 놓치기 쉬운 부위들을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얼굴에 세안제를 바를 때도 그렇고 물로 씻어낼 때도 그렇고 강력하게 이렇게 세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다 발라질 정도의 압력으로 세안제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굳이 손으로 이렇게 씻어내지 않고 세안기의 압력에 의해서 저절로 씻겨 내려가게끔 제 얼굴을 조금 맡겨두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세안기의 압력이 너무 세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만 가정에서 쓰는 세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압력을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씻을 때는 웬만하면 샤워기에 그대로 얼굴을 씻어내는 정도로 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초창기에는 약간 뜨거운 물로 이렇게 세안을 하고 마무리할 때 약간 모공이 쪼아든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찬물로 조금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냥 꾸준하게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해주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좀 경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건에도 마찰면이 조금 까끌까끌한 것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세게 문지르게 되면 얼굴에 자극이 가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긋하게 눌러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피부에는 주름 개선, 미백, 그리고 수분 보충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분 보충이기 때문에 3분 이내에 충분하게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그 물기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느낌이 든 상태에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조금 발라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덟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만 조금 신경을 쓰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목의 주름과 피부 상태도 얼굴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세안을 할 때 목까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피부과 시술을 받아도 그렇고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항상 목까지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세요.
얼굴을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목에 주름이 깊다든지 피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9번째입니다. 제가 수분크림, 즉 보습제를 이제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기한테 잘 맞는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발랐을 때 뭐 당긴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화장품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가렵다든지 혹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제품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각자의 피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조금씩 쓰는 제품이 다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자기한테 맞는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하되 가렵거나 빨갛게 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그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9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3가지 정도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얼굴에 손을 대지 마세요. 손을 씻은 상태에서도 저는 웬만하면 얼굴에는 손을 안 대려고 해요. 이렇게 여드름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버릇적으로 이 손에 있는 세균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또 관리를 잘 못하면 덧나서 2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피부를 악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2번째 팁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요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핸드폰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각각 포장되어 있는 알코올 솜을 7장에서 8장 정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알코올 솜으로 액정을 이렇게 닦아주려고 합니다. 손을 다양한 데서 사용하고 또 핸드폰을 만지기 때문에 이 핸드폰은 말 그대로 세균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폰을 사용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만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저는 알코올솜으로 핸드폰을 닦아주려고 합니다. 3번째는 자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하늘을 보고 똑바로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옆으로 눕는다든지 베개에 얼굴을 묶고 엎드려서 자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침구류에도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굴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침구류도 자주 소독해 주려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금 이제 세안을 좀 해볼까 하거든요. 이제 제 면도기와 호텔에 있는 그대로 세안제와 그리고 보습제를 바를 겁니다. 알코올솜. 수압이 너무 세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느 정도 온도 일치가 제가 전달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기본적인 이 피부 온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제 그런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샤워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안 주는 게 좋으니까요. 미지근한 물로 겉에 있는 먼지를 찍어주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세안제를 바를 때 너무 세게 안 바르시는 게 좋고 적당한 압력으로 원을 그리면서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부분 있죠. 꼼꼼하게 바르지 않으면 계속 그 부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세안제를 조금 발라서 엄청 확대되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울로 놓치기 쉬운 부위까지 특히 눈 옆쪽이랑 코 옆쪽, 콧등 쪽, 그리고 인중 쪽, 그리고 귀 쪽 옆에도 사람들이 많이 놓치잖아요. 그리고 이 턱 쪽, 이쪽들도 굉장히 잘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시고 나서 씻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씻을 때 손을 위아래로 하면서 세게 안 빼어주시면서 하실 필요 없이 적당히 씻길 정도로 저희 물 먹을 때처럼 주워 들고 와서 물을 담고 거기에 얼굴을 그냥 댄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보이나요? 지금 비누가 미세하게 안 씻긴 부위들 있잖아요. 이런 부위들이 저희가 실제로 세안제를 할 때도 잘 안 발리는 부위예요. 지금 제 인중이라든지 코 옆쪽에 지금 다 묻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울을 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확대되는 거울로 꼼꼼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피부과 시술 화장품을 발라도 이 기본적으로 세안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시면 좋은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수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그시 물르시고 한 번 사용한 수건은 미련 없이 세탁기에 넣어둡니다.
지금 완벽하게 닦인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때 자기 피부에 맞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보습 효과의 제품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발라줄 때 세안제를 바르듯이 너무 크게 압력을 줄 필요 없이 이 피부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처지잖아요. 그래서 바를 때 이렇게 바르지 말고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올리면서 바르는 것 조금 추천드립니다. 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주듯이 저는 발라줍니다. 네, 저는 세수할 때 면도기를 동시에 하잖아요. 물로 일단은 한 이후에 수영 깎는 젤을 발라줍니다. 너무 센 압력으로 주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면도날을 선택하세요. 저는 수염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칼날이 4개 정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 사용해 주시고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생으로 공개하게 됐네요. 네.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항상 이것도 가져다 두거든요. 이렇게 물구송으로 많이 사용하는 폼도 이렇게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면도날을 저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이 그냥 제가 온 김에 이제 생각이 나서 찍었는데 다음에는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 잘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뭐 받는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